이번에 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네. 근황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말씀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 나온 얘기인데 네. 어떤 이제 학원에 영어 선생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이 취업한 다음에 이제 영어를 못해 근데 헛소리만 하다가 애들 다 나가고 결국 이제 학원에서 자르려 그랬더니 이제 먼저 이제 그만두겠다. 한 달치 월급만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알았다고 나갔는데 3개월쯤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야. 네. 부당해고라고 신고했대. 그래갖고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학원을 돌면서 정말 몇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그렇게 뜯어내는 돈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법의 허점.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특별히 계약서 같은 게 뭐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안 쓴 거예요. 그 허점을 이용해서 많은 학원들의 눈물을 뺐고 뭐 그런 사람 그런 놈이 지금 이제 더 오히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원래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법이 이렇게 나쁜 놈들한테 악용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지금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이거 왜 얘기하시지? 이게 지금 네. 주제 1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법원이 네. 26일까지 MBC가 이신한 방통위가 겨우 이제 MBC 이사를 새로 임명했는데 네네. 그 이사 임명을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네네. 이걸 보면서 진짜 저놈들은 이 법이라는 거를 진짜 자기 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게 쓰고 있고 이 법원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현실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방송 계속 장악하겠다는 건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 사회 정의 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당지 법리에 맞으면 그래 가처분 인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속이 터집니다. 네, 갑자기 저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뭔 얘기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법원이 이번에 26일까지 MBC 대주주 선임 이사의 임명을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과 2명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박문진 이사가 의결이 됐죠. 6명이. 6명이 새로. 그래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이렇게 이제 6분이 임명이 돼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의 이제 활동을 26일까지 일단 효력 정지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 저희 그 자료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청인들은 후임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박문진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 거냐? 박문진 이사를 이제 그 선임할 때 후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 후보 가운데 이제 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민노총 언론조조 출신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자격 미달로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그 자기들의 자격 미달로 떨어진 거를 뭐라고 이제 또 가처분 소송을 걸었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나 똑같이 네. 두 사람에서 의결한 거는 불법이다. 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떨어진 거, 자기들이 이렇게 후보에서 떨어진 게 이게 불법이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에 일단 됐고 그러면은 그 위법한 게 다툼이 지금 여지가 진행되고 있으니 다툼이 진행될 때까지는 전임 박문진 이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요 세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네. 박문진의 현 이사 권태선 등 야권 성향의 이사들이 있어. 현재 이제 아직 안 잘린 이사들이. 이사들이 뭐라냐면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무효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권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8월 12일날 끝나거든요. 3일 임기 3일 남은 것들이 이 임명 무효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이런 좀 무도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이렇다라 그래가지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법원이 그러면은 이렇게 효력 정지를 시켰고 네. 그 지금 떨어졌던 3명 민주당의 주장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이 세 사람의 주장을 받아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 탄핵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청신호 같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번에 그 이런 그 효력 정지가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2명으로 의결한 게 불법이라든지 네. 지금 이 세 사람이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을 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그냥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이게 원래 이루어진 배경 자체가
신문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예. 변론기일이 이제 9일, 오늘이 이제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방통위에서 9일이 너무 짧다. 네. 이게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와가지고 깽판 치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도 지금 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9일을 가지고 이거를 좀 16일로 연장을 시켜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19일로 그거를 이제 이번에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변론기일 자체를 19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19일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네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이번에 3명이 아까 전에 떨어졌던 3명이 주장했던 게 야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지난번에 있던 박문진 네네. 이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또 되면은 이거 네. 완전 개판이 되니까 그런 어떤 불식이나 이런 것도 오해 같은 거를 좀 막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 임명 자체를 효력 정지를 시킴으로써 약간 분란 자체를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오해를 했는데 네. 역시 제가 지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또 가처분은 또 제가 가처분에 약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에 지금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27일 날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가처분 신청하는 데 결과가 27일 나오니까 그때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탄핵 소추안에도 영향이 좀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처분을 신청했던 근거 자체가 두 사람으로 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 똑같은 이유로 지금 헌재에서 또 가다 보니까 이 결과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에 새로 임명한 6명 그 MBC 이사를 임명하기까지 네. 정말 이진숙 위원장의 그 눈물 나는 3일의 청문회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가진 맡아도 이런 걸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걸 이겨내고 임명했는데 얘네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죠.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는 최민희는 뭐냐면 새로 임명된 이사들을 상대로 14일과 21일 불법적인 박문진 이사 선임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또 열기로 했어요. 또 청문회합니다. 청문회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아무리 조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괴롭히다가 금도라는 게 있어. 그냥 우리가 좀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예, 이제 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자. 우리는 그냥 됐다. 얘네들은 끝이 없어. 정말 끝이 없죠. 영원히 청문회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태규 직무대행도 나오라고 그렇게 또 설치고 있습니다. MBC를 그냥 없애버릴까.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방송사고 거기 언론노조 천지야. 그냥 걔네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아니 존재 이유가 뭐가 있어요 MBC가 지금. 아니 그냥 이럴 거면은 그냥 민영하면 안 되나요? 근데 민영화는 또 결사 반대해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쥐들 그러니까. 그렇게 조회수 많이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벌다고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정말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법원 결정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박문진 이사가 되지 못한 가처분 신청을 했던 3인 또한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 다다음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박문진 이사 3인 요 사람들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들입니다. 원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통위 쪽 대리인이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신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얘네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자기들한테 법원이 뭐 유리하게끔 손을 들어준 거고 자기들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방통위 또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박문진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를 했다라 그래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래도 저도 놀랬다가 이 얘기 듣고 좀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켰는데 다시 아침에 이제 그거 막 이거 읽어보니까 막 무섭더라고. 어쨌든 간에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파들의 이 하니까. 폐악질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얘네들이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길 진짜. 수는 있겠죠. 이길 수 있겠죠. 이진수 진짜. 위원장이 이겨낼 수 있겠죠. 이진수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네. 열심히 MBC의 폐악질에 대해 가지고 네. 이따가 저희 마지막 주제도 MBC의 폐악질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약에 송재준 TV의 영향력이 MBC의 한 반 정도만 된다 그래도 MBC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아,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네. 근데 MBC는 지금 있잖아요. 공영방송이라기보다도 거대한 유튜브고요. 맞아요. 이게 그 조회수가 수천만 뭐 1억에 달하는 월 1억에 달하는 거대한 유튜브라고 MBC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정파적인 주장, 팩트 그런 거 안 따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란 말이죠. 아니 그 보세요. 최욱인가 걔 또 가가지고 거기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의 최욱 같은 그런 저질 선동가가 네. 가가지고 판을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야, 진짜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MBC
LC 이사가 9명입니다 총. 그래서 이번에 6명을 우리 쪽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을 임명한 거죠. 이번에. 정상적이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임명했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주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